네,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주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경기 우려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감에도 반등했습니다. 미 증시의 부진의 장 초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와 인터넷, 게임, 2차 전지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최근 강세 흐름을 보여왔던 조선, 기계, 방산 등은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유럽 판매는 감소했지만 유럽 시장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양호한 루시드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관세 정책의 영향이 엇갈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일은 다우지수만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관세 정책은 부담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시행은 4월로 연기한 반면에 유럽에 자동차 등의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국채 입찰 호조 및 트럼프의 대유럽 관세 부과 발언에 하락했고 달러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주가가 장 초반에는 변동성을 보인 후에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제품인 블랙웰의 매출 성장도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딥시크 이후에 높아졌던 관련 업종의 우려를 낮추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예산안 관련 불확실성 등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변수이지만 금일 우리 시장은 위험 선호가 유지되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미국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안소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주초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비롯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집계된 서베이 지표들이 잇따라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면서 경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국제 10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금리 하락도 성장주 하락 압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 조정 우려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성장주 주가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성장주 안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기대는 여전히 강합니다. IT 중에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산업그룹을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둘의 향후 이익 모멘텀 경로는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이익 모멘텀 상승이 예상되고 최근 정책 불안에도 이익 전망이 별로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AI 트렌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기업 고객들의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실적을 공개한 소프트웨어주 인투이트와 워크데이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워크데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고요. 먼저 슈프리마 자료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슈프리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인식 기반 기술의 통합 보안 시스템 솔루션 개발 제조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크게 이제 통합 보안 시스템과 바이오 인식 솔루션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합병이 진행 중인 자회사 슈프리마 AI가 CES 2025에서 인베디드 부분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 잠정 실적은 매출액 1,082억 원, 영업이익 233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9.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1.5%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실적을 특징을 보면 사상 처음 1,000억 원의 매출이 돌파를 했고요. 수익성 높은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AI 센터 확대에 따른 안면인식 통합 보안 시스템 비중이 증가했고요. 지역별로는 중동과 인도 점유율 확대에 따른 향후에도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의 퀀텀 점프 가능성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M&A를 통한 외형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제 물리 보안 시장은 AI 발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혼합된 통합 보안 솔루션 제공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 모델 적용이 가능하고 락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프리마는 VMS 기업과 CCTV 업체 인수를 타진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AI발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북미향 SI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에게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에 6억 원 정도의 미미한 매출이었지만 작년에는 80억 원, 올해는 100억 원 이상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적용된 언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알고리즘 바이오사인이 고객 퀄컴의 중화권 확대 전략으로 공급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회사 슈프리마 AI의 Q 비전 프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세계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모듈입니다. ATM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사전에 예측,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중남미, 유럽 등 ATM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서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기존 하드웨어에 집중된 매출 구조가 현재 주가의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증권의 대체거래소 출범 관련돼 있는 영양 자료입니다. 강승건입니다. 3월 4일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정규 거래 시장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요. 오전에 프리마켓과 오후에 애프터마켓이 추가됩니다. 이 시장의 차이점은 지금은 이제 시간의 단일가 형태에서 이제는 정규 시장 거래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호가 측면에서는 중간가 호가와 스톱 지정가 호가가 도입이 되고 수수료는 거래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 대상 종목은 1주차에 10종목을 시작해서 5주차에 800개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증권사는 이 거래소와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의 비용 측면을 감안하여서 최선 집행 기준의 주문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자 주문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이제 거래 시간이 확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오후 시간 애프터마켓에서는 주요 시장의 지수 선물 변동이나 주요 이벤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거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는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 종목이 800개에 불과하지만 주식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비중이 85.8%, 시가총액 기준으로 89.7%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은 커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개인들과 기관들의 거래들이 많은 ETF, ETN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시작 개장 시간과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는 점. 마지막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 물량이 시장 기준으로 15%, 개별 종목으로는 30% 이내의 점유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외에도 대체거래소는 정규거래소 대비 높은 비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 유럽은 18, 일본, 호주 모두 11, 1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1개 이상의 대체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거래소가 무려 31개, 정규거래소도 24개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이제 동반되는 상황에서 특정 사이트, 그러니까 뭐 ETF라던가 아니면 뭐 오버나잇 거래라던가 이런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한 전략들이 성공 전략으로 이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한택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택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택은 후성그룹 소속의 화공기기 제작 전문 업체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플랜트용 화공기기 제작 그리고 산업용 가스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1,786억 원, 영업이익 15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2024년 가결산 매출액은 1,559억 원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시기에 LNG 프로젝트 중단으로 소폭 역성장하였지만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이제 철강 가격 감소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 증가 효과를 좀 누렸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잠정 중단되었던 LNG 프로젝트들의 재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택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파트너사로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봉 저장 용기의 제작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전 관련된 수주들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정부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68,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25년 본격적으로 북남미 투어와 유럽 투어를 전개하는 스트레이키즈는 도미네이트 1차 투어 대비 2차 투어의 회당 평균 모객 인원이 1.7배 증가했고 공연 횟수도 24년에 19회를 진행한 데 대비 25년 36회가 예정되어 있어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한한령 헤드의 기대감에 K-팝 아티스트들의 중국 공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일부 콘서트 매출 추정치에 반영하여 24년도의 콘서트 매출 성장률이 55.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25년도에는 약 5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25년과 26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COE가 하락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JYP 엔터의 연결 기준 매출액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829억 원, 영업이익은 16.5% 증가한 44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385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대부분 3분기에 이연됐던 일본 콘서트 활동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트와이스의 일본 스타디움 공연과 니즈의 오사카 팬미팅, 넥스즈의 일본 데뷔 쇼케이스 투어 등이 반영되면서 콘서트 매출을 중심으로 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25년에는 스트레이키즈의 본격적인 월드 투어가 전개될 예정인데요. 스트레이키즈의 도미네이트 월드 투어 2차 플랜에 따르면 북남미와 유럽 지역의 스테디움 규모 공연으로 인해 1차 플랜 대비 공연 횟수가 약 1.6배 증가하고 총 모객 인원은 2.7배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1월 20일 정식 데뷔한 킥플립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프로젝트 C, 그리고 L2K 등 신규 아티스트들이 데뷔하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